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파티셔닝에 관해서 좀 길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들어가 볼게요. 네, 파티셔닝. 저희는 이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죠. 그런데 이 데이터의 크기가 커지고 복잡해지게 되어서 이제 성능에 무리가 간다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데이터를 분산하는 것입니다. 네, 데이터를 분산함으로써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점을 얻을 수 있어요. 일단은 데이터베이스로 들어오는 요청을 부하 분산할 수 있고요. 그리고 확장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이 가능해요. 데이터를 부하 분산함으로써 따로 도메인별로 다른 데이터로 분산해서 저장했을 때 만약에 요청이 몰리는 데이터베이스만 따로 수평적으로 확장을 아마 수직적으로도 수평적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더욱 가까운 데이터 센터를 활용해서 네트워크 지연 시간을 낮춰볼 수도 있겠죠. 분산하게 저장함으로써. 그리고 장애가 발생했을 때 만약에 장애를 발생했을 때 다른 데이터베이스로 복제되고 있다면은 이거를 장애 대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가용성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티셔닝은 이제 대부분 복제라기보다는 데이터를 이렇게 분산해서 저장하는 따로따로 저장하는 목적으로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파티셔닝 하는 방법은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범위 기반으로 이 특정한 범위 내에 있는 데이터들을 저장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장점은 이렇게 연관된 데이터들이 함께 모여 있어서 질의할 때 조금 더 효율적이지만 만약에 특정한 데이터베이스로 데이터가 많이 몰려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좀 핫스팟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문제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해시 파티셔닝인데요. 해시 펑션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에 대한 해시 값을 정하고 그에 맞춰서 데이터를 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핫스팟은 생기지 않겠지만 연관된 데이터들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그 처리 속도가 좀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리스트, 키, 라운드 로빈 방식의 파티셔닝도 존재를 하고요. 다양하게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리밸런싱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게요. 일단은 쿼리 처리량이 증가해서 늘어난 부하를 더욱더 대처하기 위해서 CPU를 늘리거나 아니면 디스크와 램을 추가하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장애 가용성을 위해서 장애 기기를 위한 추가 장비가 필요할 때 우리는 노드 개수를 또 추가를 합니다. 또한 삭제될 때 결과적으로 데이터가 다른 노드로 또 다시 밸런싱이 돼야 되잖아요. 네, 한마디로 노드의 개수가 달라지면은 데이터들이 다시 균등하게 분배돼야 되는 재균형화 리밸런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파티셔닝 방식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무관하게 재균형화가 실행될 땐 보통 만족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최소 요구사항이 존재해요. 일단 첫 번째로는 부하 분산 노드들이 균등하게 분배가 되어야 합니다. 당연한 말이겠죠. 데이터를 부하 분산하며 저장하는데 한쪽에만 데이터가 리밸런싱 되어 다 쏠려버리게 되면은 그 데이터만 요청을 감당하기 때문에 네, 파티셔닝 한 이유가 있죠. 그리고 이제 또 재균형화 도중에 일기 쓰기를 받아들여야 하고요. 재균형화가 한마디로 다운타임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소리이고요. 그다음에 재균형화가 빨리 실행되고 네트워크와 디스크 I/O 부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드들 사이의 데이터가 필요 이상으로 옮겨지면 안 됩니다. 한마디로 리밸런싱 할 때 데이터에 옮겨지는 연산 작업이 많아지면 안 된다.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최적의 효율을 뽑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하면 안 되는 방법 좀 더 알아버릴게요. 이걸 이루지 못하는 그런 방법, 바로 M 모듈러 연산을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노드 개수만큼 모듈러 연산을 사용해 좀 데이터를 분산 저장해 본다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키가 있는데 만약 노드 수가 늘어남에 따라 모듈러 연산의 값은 많이 달라집니다. 늘어남에 따라 줄어듦에 따라.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데이터들이 모두 계속해서 전부 다 움직이게 되는, 한마디로 연산이 아주 많아지게 되죠. 데이터가 자주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재균형화 비용이 지나치게 커지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파티션 개수를 고정하는 방법으로도 해결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문제들을 바로 이제 예를 들어 해시 관련 파티셔닝을 했을 때 노드 개수보다 미리 파티션을 많이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각 노드에 파티션을 할당하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노드가 추가되면 이게 많은 파티션들이 다시 균일하게 분배될 때까지 기존 노드의 것들을 뺏어오는 식으로 동작을 해요. 한마디로 모든 노드들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노드가 추가되면 기존에 있는 노드들에게 데이터를 조금씩 뺏어오면서 동작을 합니다. 물론 이 방식은 처음 구축할 때 파티션 개수가 고정되어 있고 변하지 않으므로 이제 너무 많이 처음에 적절하게 데이터가 얼마나 파티션을 둬야 될까 많이 고정을 하고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또 적은 데이터인데 많은 파티션을 생성해 버리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변동이 심하면 더더욱 합의점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사용할 때는 적절히 데이터가 얼마나 증가하고 움직일지 그런 걸 예측하고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동적 파티셔닝이 존재하는데요. HBase나 리싱크 DB는 키범위 파티셔닝을 사용해 DB의 파티션을 동적으로 만듭니다. 한마디로 파티션의 크기가 넘어서면 그거를 쪼개버린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동적으로 파티션의 절반 정도가 데이터가 포함되게 하는 방식도 존재하게 됩니다. 물론 이거 외에도 이제 노드에 비례해서 한다거나 그런 다양한 방식이 있어서 이걸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건 또 다른 토픽인데, 만약에 데이터가 없는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푸라는 데이터는 노드 2에 있는데 노드 1에게 요청이 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바로 요청 라우팅인데요. 데이터셋을 여러 장비에 실행되는 여러 노드들에게 파티셔닝이 가능합니다. 만약 클라이언트에서 요청을 보내려고 할 때 어떤 노드로 접속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파티션이 재기용화가 되면요, 그럼 노드의 파티션이 바뀌니까 누군가가 이걸 읽거나 쓰려면 어떤 주소로 접속을 해야 되는 건가요? 재기용화 발생하게 될 때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거는 결국엔 이제 서비스 디스커버리의 일종이에요. 네트워크를 통해 접속하는 소프트웨어, 특히 뭐 고강승을 위해서 이중화나 다양한 분산된 환경에서 상태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에서는 더더욱 이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클라이언트가 아무 노드나 접속해서 요청을 올바른 노드에게 접속하고, 없으면 요청을 올바른 노드에게 전달해서 응답을 받고 클라이언트에게 응답하는 겁니다. 이 방식은 이제 각각의 노드들이 서로에 대한 상태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라우팅 계층이 따로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라우팅 계층에서 처리할 노드를 실시간으로 알아내고 전달하는 방식이고요. 세 번째는 클라이언트가 알고 있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것들은 한계가 있는데, 결국 참여하는 곳에서 모든 곳이 정보를 알아야 돼요. 라우팅 계층은 노드들의 상태를 알아야 되고, 아니면 1번 방식이라면 노드들은 전부 다 그 노드들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알아야 되고, 3번은 또 이제 클라이언트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잘못된 노드로 전송되고 제대로 처리되지 못할 수도 있고, 합의를 이끄는데 프로토콜이 존재하지만 구현하기가 까다롭습니다. 구현하기가 까다로운 문제가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는 구현하기 까다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주키퍼라는 분산 코디네이터 시스템을 사용해 볼 수 있어요. 주키퍼를 통해서 많은 분산 데이터 시스템의 클러스터 메타데이터를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노드의 주키퍼는 자신을 등록하고 주키퍼 파티션과 노드 사이에 있는 신뢰성 있는 정보를 관리합니다. 이 신뢰성 있는 정보를 관리하는 건 우리가 아니라 주키퍼가 해줍니다. 그래서 파티션 소유자가 바뀌거나 노드나 추가 혹은 삭제가 되면 주키퍼는 라우팅 계층에서 이를 알려 라우팅 정보를 최신으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우팅 계층을 바라보는 다른 구성 요소들을 주키퍼에 있는 정보를 구독합니다. HBase, 솔라클라우드, 카프카 같은 파티션 할당을 추적하는 데도 저희는 주키퍼를 활용을 하죠. 몽고DB도 아키텍처는 비슷한데 자체적인 컴피그 서버에 의존하고 몽고스라는 데몬 라우팅 계층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저번 영상에도 레디스 영상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카산드라 리악 플러스 레디스는 다른 방법을 씁니다. 바로 가시 프로토콜이라는 클러스터 상태의 변화를 노드 사이에 퍼뜨리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보통 레이스는 이제 노드끼리 풀메쉬 형태로 아무 노드나 요청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요청을 받는 노드는 요청을 처리할 파티션을 갖고 있는 올바른 요청을 노드로 전달해줍니다. 레이스는 이제 moved라는 명령어를 의해서 다른 노드에게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은 다른 슬롯에 있는 데이터로 라우팅할 수 있게 도와주게 되죠. 이런 방식으로 파티셔닝이 구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파티셔닝 해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저장을 분산해서 저장하면서 특정 파티션에 대한 특정 개별적으로 확장을 할 수 있는 용이성도 존재하고 부하 분산도 존재하기 때문에 데이터셋이 많고 요청이 많이 들어와 감당하기 힘들다면은 이런 식으로 분산하는 방법을 저희는 보통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산하게 된다면 이렇게 리밸런싱 전략, 도메인에 따른 리밸런싱 전략을 알아서 잘 구현해 줘야 되고, 이렇게 요청 라우팅 관련해서도, 그리고 파티셔닝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도 파티션 키를 잘 선정을 해야 된다는 방식도 존재를 합니다. 다양한 점들이 고려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